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 그것을 담당했던 이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는데요. 당초 31명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핵심 증인은 모두 불참하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만 출석해서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변론장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대하는 정청래 위원장의 태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의원님들이 여야 불문하고 각자 주장만 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증인을 불러놓고 왜 밖에서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열내지 마세요. 이화영 증인에게 지금 같은 내용 반복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화영 증인은 들으면서 좀 답답한 내용이 있지 않았어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본인이 해명하거나 답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검찰이 조용히 하세요. 무슨 시간을 카운트해요? 질의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행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경고하세요.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지속적이고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네, 증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너그러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었지만 지난 6월 청문회에서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십시오. 왜 아니오마다 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십시오. 위원장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합니까? 지금은 여기가 어디라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이종섭 증인, 제가 방금 전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정청래 위원장 이제 앞서 증인들 말도 맞고 나가 있으라고 퇴정 명령까지 한 반면에 이화영 전 부지사 편에 서서 상당히 배려하는 모습인데 준기찬 우리 위원장께 여쭤봅니다. 정청래 위원장 보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상당히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 네. 상당히 상권 분립 차원에서 보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도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관련 사건이 또 이재명 지금 질문하는 또 심판 보고 있는 저분들의 당대표께서도 지금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 받고 계세요. 8월 달에 준비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상 미뤘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해당 당대표 소속 정당이 다수당으로 점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런 분들을 불러다가 말씀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말씀 주시지만 네.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라 그러면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눈치를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입법부가 마치 재판까지 하고 재판에 영향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영향 줄 수 있는 멘트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까지 통과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사법부 검찰의 역할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청원까지 다루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저는 무소불위의 부서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그 정청래 위원장의 태도는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에서 점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점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송금 관련해서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화영 부지사까지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다 안 했다 뭐 사전 보고했다 안 했다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을 했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싸워줘야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라는 취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론의 장인 것이죠. 네. 회유의 장인 것이고 본인들이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서 하는 자리가 정확히 말하면 박상용 검사, 네. 지금 저 수사를 했던 검사입니다. 수원지검에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협박해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 이게 탄핵 사유다. 그래서 탄핵 조사를 하겠다라는 자리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태도가 저렇게 부드럽지만 회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유로 보여요. 네. 그렇다면 입법부가 이화영을 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중이다.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해서 맞는 청문회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 청문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는 듯한 이런 오해를 사는 듯한 자리와 발언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청문회장이 1심서 9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을 불러다가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창렬 교수님,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4.10 총선 후에 이제 금배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건 대속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보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죠. 대속한다는 건 대신 죄를 지어준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지금 사실 진실이 뭔가가 있는데 이거를 숨기고 네. 지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리잖아요. 네.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난해에 왜 그 진술 번복 논란이 있었죠. 부인이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던 거. 예. 그리고 나서 진술이 번복됐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유에 의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이 나왔다. 근데 또 재판부 얘기는 이런 거죠.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9년 6개월이라는 아주 중형을 내린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최종적으로 뭐 대법원까지 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법부의 판단의 몫이긴 한데 저는 지금 아까 잠깐 우리 임기철 위원장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박상용 검사가 이 지금 탄핵을 발의를 했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네. 그런데 박상용 검사의 이 이유 탄핵 이유에 대한 청문을 하는 거죠. 이른바 탄핵 청문회잖아요. 네. 탄핵 청문회인데 불가피하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피고인이니까 네. 물어볼 수 있다고 좀 봐요. 네. 그것까지 나무랄 수는 없고 뭐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뭐 저렇게 태도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썩 그렇게 좀 과하게 좀 이렇게 감싸는 듯한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네. 여당 의원들도 뭐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여당 후보자에 대해서 뭐 항상 두둔하잖아요. 뭐 그런 게 우리 국회에서 한두 번은 아니니까. 네. 뭐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전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야당이 지금 현재 다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증거를 잘못 해석하거나 법률을 잘못 조작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용을 하겠다는 게 법 왜곡죄의 핵심인데 네. 그런 게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민주주의에서. 다시 말해서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요즘 뭐 제가 우연히 본 책인데 그 책 내용이 좋던데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네. 책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 제가 주셨습니다만. 내용이 네.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근데 못 읽었는데. 네. 거기에 나온 얘기예요. 이런 법률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 저자들은 네. 로우 페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법률 전쟁이라는 거예요. 법을 네. 이걸 만드는 거. 그래서 합법을 가장해서 이게 이 민주주의가 위기에 도래할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많이 들어요. 그 책에서. 우리나라 네. 얘기는 건 아닌데 좀 그런 것이 떠올라서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도 과도하게 국회가 법률을 만들면서까지 이건 뭐 지금 탄핵 청문회는 법률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과 유사한 느낌이 자꾸 떠올라요. 네. 결국은 재판부가 판결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지금 이걸 이제 국회가 그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검사 본인은 없는데 네. 그 피고인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두둔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건 일단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웬만하면 제가 이거 좀 좋다 뭐 얘기하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지적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현영 의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역성을 들었다면 이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 대개 이제 야당의 그런 태도를 좀 이렇게 비판하는 듯한 논조가 많더라고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검찰의 그동안의 여러 정치적 사건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비판의 시선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박상용 검사의 탄핵 청문회로 또 이렇게 회자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그 재판 상황과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뭔가 검찰의 수사와 조사 상황이 지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했을 때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슈를 지금 검찰이 탈탈탈 털고 없는 사실은 뭔가 회유하고 뭔가 말 맞추게 하고 대질신문하면서 뭔가 의도적으로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검찰이라는 것이 정치 검찰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수사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라라는 것이 법사위의 주문이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일개인의 문제로 보지만 말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 불기소 처음되고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뒤집어 쓰면서 이런 정치적인 행태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검사도 국회에서의 견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탄핵 수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국회에서의 목소리인 것이죠.